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종양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장암 간 전이의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항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받고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양내과 학회에는 그 암이 알고 싶다라는 이런 암에 대한 전문 정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모르는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대장암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왜 간전이의 치료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다른 암의 전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는 위에서부터 소장, 대장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와 위아에서 소화시키고 소장에서 여러 가지 음식물 영양분 같은 것이 흡수가 되고 대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변으로 형성이 되어서 배출하게 되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런데 대장 부위에는 어떻게 보면 배설물들이 모아졌다가 배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서 또는 음식물 자체의 독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 점막에 장시간에 걸쳐서 노출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막 세포에 손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점막 세포 DNA 같은 것에 돌연변이 같은 것을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것을 유발을 해서 용종이라거나 또는 암으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처음에는 용종 형태로 이 진단이 되었다가 그냥 지켜볼 경우에 이렇게 용종이 커지게 되고 또 계속 이때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장이 아예 막히기도 하고 출혈 같은 게 있으면서 우리가 혈변을 보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장이 막히거나 우리가 출혈이 된다거나 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리 검진을 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진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정도 상태에서 진단되더라도 다른 부위 장기에 전이가 없는 경우는 이제 완치 목적의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되는데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되면 우리가 치료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좀 어렵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대장암의 전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전이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장암은 어쨌든 장 점막이 되게 대장이라는 건 얇아 보이지만 장 점막은 그 얇은 층 중에 맨 위층에 있는 것을 장 점막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대장은 5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데 이제 처음 장 점막에서 암이 생기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커지면서 층이 뭐 근육층이라든가 지방층이라든가 바깥의 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범해 가면서 1기, 2기 또는 주위에 이제 임파선이라든가 이런 곳에 오면서 3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기를. 그런데 이제 여기를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장기, 여기 간이나 폐라든가 이런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것을 우리가 원격전이라고 하고요. 여기 3기로 보여주는 임파선 전이 부위 있는 데까지 요 정도 있는 것을 3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3기까지 전이는 다른 암에서도 대부분 수술을 통해서 완치 목적의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원격 전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암이 처음 생겨서 혈관을 타고
다른 혈관은 온몸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기로 폐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런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이가 된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제거를 하더라도 이런 세포 단위의 작은 것들이 어디 다른 장기에 숨어 있다가 다시 튀어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될 확률이 적다. 그러니 수술을 해서 장기 기능을 떨어뜨리는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장암 간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암의 전이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것들이 적용이 되지만 대장암 간전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수술로 제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영상에서 보이는 암을 제거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왜 이런 차이들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논의를 한다,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장에서 모든 혈관이 간 문맥이라는 걸 통해서 혈관이 간으로 흡수되는 그런 구조를, 해부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에서 혈관을 침범을 해서 암세포가 전이가, 혈행성 전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첫 번째 관문으로 간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간이라는 장기 자체는 우리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필요한 영양분 같은 것을 흡수하면 전부 다 간으로 일단 올라가서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독성 물질은 좀 해독이 되고 필요한 영양 물질은 흡수가 되는 형태로 그걸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간 자체는 전부 다 혈관 그물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거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이렉트로 전이가 진행되기가, 직접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전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장암 환자의 90% 이상이 첫 번째 전이 부위가 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의 첫 번째 전이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진단이 된다면 우리가 완치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전이 상태에서, 원격 전이 상태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대장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 맨 아래쪽 요 직장 부위 쪽, 아래쪽 요 직장 부위 쪽에서는 혈관이 좀 듬성듬성 있고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에서 만약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이 간으로 다이렉트로 전이가 안 되고 다른 부위 전이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 대장 한 80% 이상 차지하는 여기 구불결장에서부터 뭐 하행결장, 그 다음에 행행결장, 상행결장, 이런 결장 부위에서 암이 생기면 거의 다 간 전이를 거쳐서 다른 부위 전이가 되기 때문에 간 전이가 원격 전이의 관문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직장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대정맥 부위가 있거든요. 요 혈관들이. 그러니까 그 부위를 통해서 바로 폐로 전이가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쪽 부위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간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해놓고 주기적으로 이제 CT를 찍어서 뭐 어떻게 괜찮은지 이렇게 보게 되죠. 이렇게 보다 보면 갑자기 간 전이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전이인 건데, 전이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될 수 있는데, 이 정도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장기에는 없고 간에만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위암이나 소장암이나 뭐 췌장암이나 담도암이나 이런 소화기 암들, 다른 암에서 만약에 이 정도의 암 간에 전이가 있다라면 대부분 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장기, 특히 복막전이, 폐전이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상대적으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간전이가 꽤 진행된 상태에서도
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지금 이 정도로 간에서 되게 양쪽에 많이 전이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간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암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간 기능을 일부를 살려놓을 수 있어야 수술로 다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항암 치료를 해서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이쪽 부위는 거의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심한 이쪽 부위 간만 일부 반 정도 절제를 해서 암을 거의 다 제거하는 정도로 항암 치료 후에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의 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완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희망을 갖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암에서 간전이가 동반되어 있을 때 수술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암 부위가 얼마나 심하냐는 것보다는 다른 부위에 전이가 없다면 간에 얼만큼 퍼져 있느냐가 사실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장암 간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분과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기에도 간 전체 중에 뭐 한 5분의 1도 안 되는 부위의 절제만으로도 암이 다 제거될 수 있겠구나 싶은 정도의 전이가 있고 이쪽 부위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가 한 덩어리인 것 같긴 하지만 센터의 뭐 전체 간에서 한 40~50% 정도가 암이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가 없겠다. 이거 제거했다가는 양쪽으로 이렇게 암을 제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를 탁 파내면 양쪽에만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한쪽을 살려놓을 수 있어야 간 기능이 유지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기가 처음에는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해서 사이즈를 줄여서 만약에 한쪽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게 된다면 수술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우리 외과 선생님들의 어떤 실력들이 정말 많이 좋아지셔서 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암 치료를 통해서 이제 사이즈가 많이 줄여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전체 간에 되게 균등하게 암 전이가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암이 쫙 간으로 퍼졌다는 의미고 한 군데 쭉 가고 조금 있다가 옆으로 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에 쫙 갔다는 얘기고 그만큼 암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항암 치료에서 줄어들더라도 상대적으로 한쪽이 다 없어지고 반대쪽만 남아 있다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낮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자 경우에는 항암 치료해서 수술이 가능한 간전이가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암 간전이에서 수술의 핵심은 대장암 부위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뭐 그거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로는 간전이 된 형태가 어떠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항암 치료에 대해서 항암 치료하고 얼마나 줄었는가 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고 저희가 뭐 지켜보던 환자들입니다. 지켜보다 보니까 간에 갑자기 이렇게 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면 언뜻 보기에도 저기에 한 군데밖에는 없어 보이고 전체 페트 검사를 쫙 해서 봤더니 전체 장기에서도 요 간 부위 빼고는 크게 다른 부위에 이상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 뭐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줄이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좀 더 정밀도가 높은 여러 가지 뭐 MRI라든가 뭐 촬영 같은 걸 해보고 혹시 사이즈가 작더라도 절제하고 남는 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 건지
갖고 있는 간 기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다 체크해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간 기능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정도라면 처음부터 수술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보다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전이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 다발성 다른 장기의 전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암은 원격 전이가 되더라도 수술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완치가 되기도 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전이가 다발성 장기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완치 목적의 치료라기보다는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 사이즈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유지를 시키는 그래서 기대 여명을 늘리는 그런 목적의 치료를 하게 되는 목적이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이 중요한 게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거보다 큰 아까처럼 뭐 이런 전이가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고 사이즈가 줄어서 수술할 수 있는 찬스를 얻어야 되는 경우라면 항암 치료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더라도 상당한 강도의 치료를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이의 형태가 워낙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좀 아주 많이 줄어들더라도 수술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항암 치료의 강도, 그 다음에 항암 치료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 환자분의 나이 그런 것들 고려해서 너무 부작용이 우려되는 그런 치료를 권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세게 치료를 해서 많이 줄어들면 그래도 수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사실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효과와 부작용 다 따져가면서 저울질 해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정도의 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 국한된 전이냐 아니면 다발성 장기 전이가 있느냐 이것을 검사를 통해서 구분을 해놓고 앞으로 치료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90년대까지만 해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었다 이러면 그 경우에 수술로 전이된 부위를 제거하는 것은 간 기능의 손상만 초래하고 완치가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항암 치료 하다가 뭐 이게 효과가 있는데 항암 치료 계속 했더니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수술해 놓고 암 보이는 것 최대한 제거해 놓고 그냥 경과만 보고 이랬던 환자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렇게 해봤더니 수술하신 분과 수술하지 않고 그냥 지켜봤던 분들의 경과의 차이가 이렇게 20% 30%씩 장기 생존율의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개수가 옛날에는 암 전이 개수가 그러면 한두 개일 때까지는 그럼 수술해라. 그렇지만 4-5개 이상 7, 8개 이렇게 있어서 미세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쫙 깔렸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수술하는 거 그거 너무 환자들한테 위험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던 선생님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해봤더니 이 4개 이상 전이가 있었던 환자들도 장기 생존율은 어느 정도 나오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대장암 간 전이가 있더라도 항암 치료 열심히 해보고 수술할 수 있다면 수술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치료의 가이드까지 그렇게 다 바뀐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처음 진단될 때 상태를 보면 간전이 상태가 뭐
전체 간의 한 70% 이상이 암인 것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하면 다 제거하기도 어렵고, 수술을 해서 남는 간이 뭐 한 20-30%밖에 안 된다면 이분은 간 분전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치료를 못 하는 거였는데, 항암 치료하면서 보니까 이만큼 줄고 또 몇 번 더 하면서 이렇게 계속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줄어들면 이때는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죠. 절제하고 하더라도 한 60% 70% 간이 남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해봤더니 환자분의 부작용도 어느 정도 견딜만 했고, 항암 치료에 의해서 많이 컨디션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견딜만 했고, 수술을 해놓고 나서 완치율도 어느 정도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해서 수술해서 줄어든 간도 여기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바깥에가 이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매끈해진 부위, 이것도 원래는 암이 있던 부위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매끈해진 부위도 남겨놔도 저기서 암이 재발하거나 이러는 분들이 상당히 별로 괜찮더라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촬영할 수 있는 검사 다양하게 진행을 해서, 만약에 MRI라든가 이런 거에서 남는 간 절제가 가능한 정도로 줄었다 판단이 되면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옛날 자료들을 보면 처음에 뭐 한 2-3개 정도까지 간전이가 있었던 분은 우리가 옛날로 따질 때는 절제 가능한 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거보다 좀 많았던 환자들은 절제 불가능한 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연구 결과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항암 치료 하다가 수술 않고 그냥 항암 치료가 잘 안 듣게 되면 그냥 지켜봤던 경우에 평균 생존 기간은 1년 조금 넘게밖에 안 됐던 거죠. 그리고 3년 이상 사시는 분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처음에 절제 가능해서 절제를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절제 불가능하더라도 항암 치료 해놓고 많이 줄어들어서 요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있던 부위를 잘라내고 정상적인 간만 남겨놨었던 경우에 지켜봤더니만은 나중에 수술을 해도 완치율이 20-30% 정도 획득이 되더라는 거죠. 현재는 이게 이제 2004년도 자료니까 실제로 2000년대 초반의 환자분들을 분석한 거기 때문에 실제 요즘은 보면 한 40% 50% 정도로 장기 생존율을 기대할 정도로 간전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절제 불가능한 간전이더라도 가능한 한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절제 가능한 수준으로 만약에 암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수술을 해라 라는 게 치료의 가이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스를 실제 환자 예시를 몇 개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75세 남자셨고 구불결장암, 옛날로 따지면 고령이라고 했던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래도 그렇게 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고령인 환자분이더라도 전이가 있으니 치료를 꼭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던 시대였던 환자였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2000년대 초반부터 알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 해보고 절제하면 완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상의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대장암 항암 치료를 하고 이렇게 몇 군데 있었는데, 아주 작은 것들은 수술장에서 이제 고주파 열 치료로 제거를 하고, 조금 큰 것들은 간 절제를 해서 제거를 하는 형태로 수술을 했었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술 전에 사이즈가 너무 큰 거죠. 보면은 간의 이쪽 오른쪽 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왼쪽 간에도 이 정도 있으니까 사실은 전체 간에 걸쳐서 쫙 분포하고 있는 간전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간을 다 드러내지 않고서는 암을 다 제거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일단은 항암 치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 전 항암 화학요법을 시도를 했고,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뭐 한 70% 80% 정도 사이즈가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이 정도 줄어들고 나니까 절제할 만한 거죠. 그래서
절제를 진행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암의 원격 전이 상태다라는 것은 암이 혈관을 타고 여러 장기를 돌아다니면서 이 다른 장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그게 CT나 영상에서 보이는 부위는 이런 부위에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 부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로 절제를 하는 것이 몸 안에 있는 암을 다 제거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암의 기본적인 이 치료 방침입니다. 그런데 간전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해부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간에만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꽤 심한 간전이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고 우리가 암을 많이 줄인다면 완치 목적의 수술을 대장 수술과 간 절제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대한종양내과학회라는 곳에서 그 암이 알고 싶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정보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진료실에서 사실은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다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정보를 좀 얻고 조금 더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또 궁금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메일이라든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든가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런 다양한 내용으로 저희가 강의를 준비할 텐데,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